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원래는 이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 와우 하고 환호를 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런 목소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말정산에 대한 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세금을 환급받기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더 커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연말정산이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수연 기자는 직접 연말정산은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걸로 좀 알고 있고 주변 분들은 굉장히 불만 많으시죠? 그렇죠. 올해는 일단 지난해 바뀐 세법이 적용된 처음으로 하는 연말정산인데요. 아까 스튜디오 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도 네. 뭐 교육비가 어떻다, 의료비가 어떻다 하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화제인데요. 아무래도 직접 좀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취재하면서도 좀 어려운 점도 많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지난해 좀 이제 방송을 하고 그럴 때 네. 좀 영혼 없이 한다 이런 지적도 받긴 네. 했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자로서 좀 들여다보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어떤 전망이었고 네. 이번엔 이제 직접 계산해보고 정말 얼마를 내야 하는 게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전부 다 막 100만 원을 더 낸다느니 아.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내냐고 이제 한숨을 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100만 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나간다. 그럼 뭐 월급에 막 꽤 큰 부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그 돈을 네. 이제 어떻게 한꺼번에 내냐 하면서 그리고 그 직장인들이 사실 대부분 카드값으로 그쵸. 굉장히 많은 네. 돈을 내고 있고 뭐 그렇게 고소득자인 친구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연말정산에 세금을 내는 비율이 많아졌을까요? 그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뀐 네. 세법이 처음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난 세제 개편의 방안은 덜 걷고 덜 돌려준다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고 연말정산이 많이 돌려주는 형식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내세운 방침과는 달리 세금을 덜 걷는다는 체감은 전혀 되지 않는 반면에 연말정산에 한꺼번에 거액의 세금을 토해내야 된다는 이런 부담은 직장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특히 올해 적용된 내용은 크게 보면 지난 2012년 개정된 간이세액표와 지난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인 세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소득공제는 이제 소득에서 해당 공제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일단 소득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산출한 뒤에 이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방식인데 네. 고소득자들한테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도록 세법을 개정하고 더 거둔 세금은 저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 등의 혜택으로 돌려주겠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연말정산을 계산해 보니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의 세부담이 대폭 늘었다는 점이 부각됐고 최근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이 소득공제라는 거는 우리가 과세 표준을 정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는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데 소득공제는 이제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뭐 500만 원이면 이 500만 원에 대한 과세 표준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았을 때 이 소득 환급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였는데, 세액공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만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금을 덜 걷는다는 거는 뭐 우리가 12개월에 걸쳐서 좀 나눠내다 보니까 체감이 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세금을 다시 한꺼번에 낼 때에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워낙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의도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상호하박, 하우상박이죠. 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후하게 해주고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좀 박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워낙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정부 쪽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네, 오늘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긴급 네. 브리핑을 열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는데요. 최경환 부총리는 그 브리핑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간이세액표 개정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맞물려서 그동안에 13월에 월급으로 불려왔던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지만 공제 항목이나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제는 이 세부담이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앞서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네. 예측했지만 연말 정산 계산 결과 연봉 3천만 원 미혼자의 경우 전에 비해 17만 3,250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가 출산 장려라고 이제 시책을 말하면서도 출산 공제나 미취학 자녀, 다자녀 공제 등 다자녀 가구에게 돌아오던 혜택이 크게 줄어서 이제 다자녀 가구들도 세금을 네. 더 물어야 하는 경우가 지금 빈번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났는데 의사나 변호사,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인식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세금을 더 낸다는 문제도 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이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번에 정부 쪽에서 이 근거 자료를 내세웠던 것은 5,500만 원 연봉 이하인 분들은 손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내 사정에서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더라 이런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불만 있을 수밖에 없고 자, 이에 따라 세금을 좀 나눠서 내거나 아니면 좀 공제 항목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들을 이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네. 불만이 고조되니까 이제 황급히 사태를 수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긴급 브리핑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계층 간 세부담 증가 및 형평 등을 고려해서 세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해서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정산에 과도한 세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을 하는 한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뭐 간이세액표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 간이세액표가 뭐고 어떻게 개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간이세액표는 그 소득에 따라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런 네. 구간을 정하는 표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난 2012년에 고소득자를 한테 더 내도록 좀 개정된 네. 측면이 있는데 고소득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산층도 많이 내고 있는 만큼 이거를 올해 중에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이번 연말정산에는 낼 돈은 내라. 우선 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네, 네. 아까 그 브리핑 영상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부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입장인 만큼 좀 개인의 특별한 이런 특별성들을 좀 더 세금을 걷는데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자녀 수가 많아도 자녀 공제를 덜 받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항목을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후 대비에 대한 측면도 좀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연봉이나 부양 가족으로만 이제 기준이 돼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기준들을 좀 더 세분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또 현재 있는 공제 혜택들의 수준을 높이거나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이 3월에 끝나면 이제 이 결과를 분석해서 뭐 어떤 계층이 더 많이 냈고 어떤 계층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한 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린 간이세액표를 4, 5월 중에 다시 개정을 하고 또 올해 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는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도록 네.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간에 공제 항목을 조정하는 세제 개편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연말 정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와 시민연대의 어떤 그 의견 차이를 제가 종합을 해보자면, 시민연대 측에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오고 있냐면요.
아무래도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어떤 조건을 모두 다 대입을 해서 5,500만 원 이하인 소득자조차 이렇게 많은 세금을 냅니다. 라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고, 반면에 정부 측에서는 구체적인 사실 뭐 다자녀 가구라든지 혹은 독신 가구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치만 낸 상태로 이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양측에 또 모두 부족한 부분은 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될 것이고, 이번 연말정산은 그냥 변화 없이 가야 되는 건가, 낼 돈은 그냥 내야 되는 건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처음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을 때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들에게는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의 근로자들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7천만 원 이상의 7천만 원 이상 그 근로자들은 사실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로 분류를 하고 거기서는 이제 좀 세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네. 막상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중산층도 늘어나고 5,500만 원 이하인데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다 같이 많이 낸다 뭐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일단 올해 연말정산은 말씀드린 대로 수정 없이 일단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소급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지금 논란이 있는 건 맞지만 3월에 이제 정말 들어오는 연말정산을 보고 지금 이 논란이 현실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분석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연말정산 논란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당장 국민들을 달랠 수 있는 뭐 어떤 대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게 세법에 이제 반영이 되고 정말 이제 시민들과 모두가 체감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내년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제 부의 재분배라는 어떤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세제 개편을 했지만 사실 결국 모든 게 증세를 위한 눈속임이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당장 2년 연속 재정 펑크가 나면서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정부가 이제 부랴부랴 불을 끄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손에 잡히는 내용은 사실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제를 개편함으로써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받아오고 그리고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그 세금을 좀 분배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나조차도 중산층인데 왜 내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라는 불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더 낮은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세금을 좀 내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벽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또 반대로 아직까지는 이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소득 하위 계층에게 들어가고 있느냐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수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